여기까지 이클립스 설치 및 세팅에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고 메인 클래스 만들고 메인 메소드 만들고 출력문 하나 찍는 거는 여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마지막에 남겨드렸던 거, 집에서 따라해보라고 했던 거 여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바로 이클립스로 REPL을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바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면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가 따로 안 만들어도 그냥 잡혀져 있는 거고, 여기 main.java는 우리의 main.java랑 동일한 자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메인 메서드 있고 출력문 하나 있죠. 똑같이 안쪽에 메인 메서드 있고 출력문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고, 콘솔도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얘는 이제 실행기로서는 진짜 간단한 거 할 때 내가 당장 이클립스가 내 환경에 깔려있지 않다 하면은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테스트용으로. 대신에 진짜로 뭔가 할 때는 이클립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REPL은 그래서 그런 개념 아니다, 이거 말고 문제는 다 REPL로 짜져 있으니까 얘는 로그인을 해놔야 그 인증 절차 이런 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하고서 그냥 문제 열면은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해달라 이러면서 인증 절차 하나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상태에는 유지를 해주시되 얘는 이제 문제 가져오는 용도로만 쓸 거고, 실행 환경은 이클립스로 옮겼고요. 실행 단축키는 F11이고, 만약에 뭔가 변화사항이 생겼다, 코드 내에서 수정사항이 생겼다면은 그거 별표 남는 거 아시죠? 얘는 꼭 지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S를 좀 습관적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컨트롤 S에서 저장하고 실행 이런 거. 그냥 F11 누르면은 얘가 세이브 앤 런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아니죠. 읽어봐야 돼요. 이런 것도 어떻게 뜨는가, 얘가 메모라 하는가, 아니면 이거 체크해놔도 되는데 거기보다는 그냥 컨트롤 S를 좀 습관을 들여주시고, 여기다가 중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역슬래시 n을 넣고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바꾸면 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요게 있어요. 이 이클립스 오류 중에 역슬래시를 복사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자바 에디터 타이핑에서 요거 escape text when pasting 뭐 어쩌고 하는 거, 얘 때문이에요. 이거는 불편하신 분들만 설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복붙이 돼요. 역슬래시가 포함이 됐다면. 보면은 제가 이거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쓰면 문제 없는데, 여기다 쓰면은 2개씩 복사된단 말이에요. 역슬래시가. 이거 해결법은 프리퍼런스에서 쭉 내리다 보면 자바, 큰 거 자바, 그 안에 에디터, 그 안에 타이핑, 그 안에 요거 escape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복붙해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 하나 해주시고, 여기까지 안 됐다, 손 들어주세요. 없죠? 바로 시작할게요. 빠르게 훑겠습니다. 입실 체크는 다 하셨죠? 저는 따로 체크 안 할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띄워드리긴 할 건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원했던 게 여기다 합시다. 출력. 얘는
이제 콘솔에 출력하겠다 라는 거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변수, 얘는 이제 선언이랑 사용만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다 했었어요. 어떻게 선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단순히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나중에 또 꺼내다 쓸 때 쓴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문은 receive, else, 스위치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스위치인지만 알 거고, 아마 저랑 자바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조건문을 꽤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코드는 기본이에요. 그냥 출력 변수까지는 그 기본의 기본이 되는 거고, 얘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 진짜로 내가 제어를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야죠. A는 10, 예상을 좀 해보자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얘는 변수의 값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A는 값이죠. 왜? 왜 여기서의 A는 값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는 왼쪽에 없으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는 왼쪽에 있으면 변수로 동작을 하는 거고, 는 왼쪽에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는은 이 이퀄 마크 말하는 거예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면 변수명만 바뀐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였고, 얘는 당장 뭐라 하죠?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라 하잖아요. 마우스 올려보면 뭐라 하는지는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이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다면 얘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이만큼이 출력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문장 더하기 숫자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문장 더하기 숫자. X는 이거 문장 더하기 숫자. 얘랑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앞에 거 문장에 뒤에 거 숫자, 앞에 거 문장에 뒤에 거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얘는 10으로 읽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나이가 19인데요. 성인과 미성년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19살이면 얘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녀석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게 다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 얘한테 지금 나이가 19이니까 미성년자만 출력해줘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즉
어떨 때는 얘가 또는 얘가 실행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안으로 감싸주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출력문은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조건식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if 소괄호 중괄호로 감싸주는, 뭐 다른 표현도 있는데 람다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본 꼴만 익히세요. 지금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해당 조건식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즉 거짓인지, 참 또는 거짓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는, 즉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이 출력문은 실행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문 사용 전부예요. 이 조건식은 20은 19 초과다, 즉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얘는 20은 19 초과. 여기 수업 페이지 2일차 보시면 그만큼 사칙연산이 아니라 얘는 논리연산 또는 비교연산이라고 합니다. 부등호 있는 거 있죠.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같다 다르다, 얘는 좀 이따 근데 얘는 읽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한 줄은 20은 19 초과다 또는 19는 20 미만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거 구별 잘 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맞는 말은 참 또는 true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의 키워드는 true예요. 소문자 true. 만약에 이게 뒤집힌다면 이 안쪽에 있는 조건식은 거짓이죠. 20은 19 미만이다가 되는 거니까요. 틀린 말이잖아요. 자바에서는 false라고 할 거고요. 그냥 우리말로는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자바에서는 false.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은 데드 코드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조건식을 제가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구문은 실행될 리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써도 되는 그냥 죽은 코드야 라고 얘가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 중괄호로 감싼 이 안쪽 구문은 실행하지 않겠다. 얘를 적재적소에 잘 써주면 이제 좀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참이니까, 조건식이 참이니까 얘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조건식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떨 때는 실행이 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대신에 지금 비교할 대상은 age입니다. age는 는 왼쪽에 있지 않음으로 값이겠네요. 그죠? 는이 아니잖아요. 이건 는 왼쪽에 있지 않는 이 ag 안에 들어있는 값은 19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19는 20 초과다. 그냥
우리말로 했을 때 틀린 말이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럼 나이가 20살이면 얘는 성인이 맞는데 안 나오죠. 이유는 여기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나이가 20살이면 성인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실행해보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20보다 크지 않아서가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크거나 같다. 포함 관계에 놓게 되면 해결이 될 거고,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때만 성인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냥 코드로 옮긴 거잖아요. 19 초과일 때만 성인이 아까, 왜냐면 20살부터가 성인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20이면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나올 거고, 나이가 뭐 2살이다 그러면 그냥 당장 대입해보면 틀린 말이니까 실행되지 않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지가 미성년자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20 미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22살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조건식을 잘 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위의 방식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두 번씩 나오겠죠. 나이 값에 따라서.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비교 연산 또는 논리 연산,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정수랑 정수랑 이렇게 만났을 때랑 정수랑 정수랑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수학이라고 했을 때 10 더하기 10은 10 더하기 5는 15로 끝나지만 10이 5보다 크냐 라는 말은 대답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아, 또는 뭐 이렇게 반대 방향이라면 아니야, 틀렸어. 대답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라는 거. 뭐 10이 10과 같다는 이건 맞는 말이야. 10이 10과 같지 않다는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이 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조건식에 쓸 수 있는 말이 있을 거고 조건식에 쓸 수 없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정수값이 나오지만 논리연산, 비교연산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정수값이 아니라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 전용 변수에다가 담아줘야 돼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int age는 정수 전용 변수인 거죠. int
똑같이 A라는 변수에다가 true 이런 거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타입이 맞지 않아서. 불린은 int로 변환될 수 없다. 이 한 줄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true라는 값을 넣겠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얘는 정수가 아니므로 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얘는 정수만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끝나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정수가 아니므로 뭐라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앞에 이 타입을 불린 타입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A에다가 10 더하기 5를 넣었다? 이 결과는 15잖아요. 그쵸? 이때는 뭐라 하냐면 int는 불린으로 변환될 수 없다. 이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결과가 15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비교 연산으로 이렇게 만났다면 또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일 거기 때문에 true, false 전용 변수인 불리엔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줄에 연산이 총 2번이죠. 여기 1번, 여기 2번. 2번이 먼저 실행된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연산자는 총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될 건데, 누가 먼저 연산될 건데는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냥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이미지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런 거 여기 보면 산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 여기 있죠. 우리가 계속 말하던 이퀄 마크, 더하기 빼기 또는 이런 비교 연산,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보다는 빨리 연산이 된다는 거야. 한 줄에 있을 때. 이런 거 참고해서 줘야 되고, 또 하나 더 지금 불린 타입이 나왔는데 아마 기본 타입 이미지로 그냥 간단히 나와 있는 걸로 자바 기본 타입. 거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다 알면 좋은데 메모리 사용 크기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아셔야 되는 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이트보다 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쇼트가 인트보다 작아, 인트보다 롱이 더 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저장되는 값의 범위도 몰라도 됩니다. 자바에서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분리는 true, false, 그리고 얘네들이 정수라는 거, 얘네들이 실수라는 거. 실수는 2개만 알면 돼요.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인데 4바이트, 8바이트 몰라도 되고 누가 더 큰 걸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정수형에서는 이 순서다 정도만,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 순서다 정도. 그래서 그냥
화이트차, 쇼트, 인트롱, 플롯, 더블, 불린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얘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파이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에요. 사실은 파이썬에는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까보면 다 이런 형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도 있는 특징인데 이런 타입을 명시해줘야 되는 언어가 있고 자바 파이썬처럼 명시해주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바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필수로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저도 몰라요. 이거 안 외워요. 이거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뭔가 이제 한 줄에서 연산되는 그 순서를 내가 따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으면 그때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A를 그냥 출력해보면 true라고 나오고, 얘가 이제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false라고 나오고, 실제로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C 언어처럼 0과 1이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자바는 확실하게 그냥 true 아니면 false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자바의 기본 타입.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타입이라고 해요. 형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바의 기본 타입. 그럼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기본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는 기본 타입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바의 타입에는 기본 타입과 그렇지 않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얘는 방금 전에 본 표에 나온 내용이고요. 얘는 표에 없었죠. 그렇죠? 자바의 타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 근데 참조 타입은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집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타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조 타입.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초반에 쓸 거기도 하고. 기본 타입 여기 나와 있죠. 기본 타입, 얘는 숙지를 해야 되고 아셔야 되는 거는 이만큼인데 이 숫자 말고 누가 더 크다 정도만. 그리고 참조 타입은 참조 타입은 기본 타입의 여집합이라고 아시면 되고, 요 메모리 사용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당장은 좀 알아먹기 힘드니까 좀 나중에 그거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설명이었고, 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